거기 확인 설명서 부분이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자 우리 조금 보실게. 확인 설명서는 지금 아까 네 가지 서식이 있었죠. 확인 설명서가. 그래서 165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 요령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 딱 윤곽을 잡아보면 확인 설명서의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은 표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본 확인 사항, 두 번째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세 번째 중개 보수, 그리고 이제 여기 뒷장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일단 구분이 돼요. 그러면 표지에는 근거 자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표지 부분에 우리 아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시 기재한다 그랬죠. 불응시 기재하는 란이 표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 중에서 뭐 등기부 대장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등기 권리증이 표지 부분에 근거 자료에 들어있다 하셨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확인 사항이 뭐냐면 1번부터 우리 확인 설명 사항 1번 13번까지 있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고 이 항목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 있죠.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면 9번하고 12번까지입니다. 이게 뭘까? 실제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9번이 실제 권리관계 같은 거,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한 사항까지 이렇게 실제 권리 등가 보시면 되고요. 10번, 12번까지가 상태 있죠. 그리고 환경을 말합니다. 실제 상환, 기억해야 되면 실제 상환 이렇게. 제가 이 두 개를 두 줄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실제 권리관계 등은 있잖아요. 이건 매도 임대인 고지사항입니다.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거 있죠. 이건 매도 임대인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자료 요구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실제 상환해가지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9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일단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적느냐 보시면 165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표지 부분에 확인 설명 자료 있죠. 이걸 우리가 표지 부분 그래요. 거기에 근거 자료 보입니까? 해서 등기 권리증 딱 체크해 주고 등기 권리증이 근거 자료에 들어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밑에 칸 있죠.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뭘 적는다고? 불응했을 때 불응시 기재 이렇게 딱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 확인 사항이 1번부터 몇 번? 8번까지인데 1번에 토지 건축물 그래가지고 체크하실 게 거기 방향 있죠. 방향은 주거용 건물은 주실이고 주실 방향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이 네 가지가 건축물의 표시 사항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알면 돼요. 이거 일단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기재하겠죠. 세 번째 토공입니다. 아셨죠? 토공. 일단 제목 그 옆에 밑에 임대차 생략 가능 적어봐요. 자 일단 그 항목 가운데서 토공이 나오는데 토공은 일단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고 토공은 조사 확인 방식이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 있거든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까지 네 가지 아셨죠? 이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건폐율, 용적률 상한 있죠? 두 개 딱 묶으시고 뭐다?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그리고 밑에 왼쪽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딱 묶으시고 개공조사. 개업공인회사가 조사 확인한 항목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지역 지구 등 해가지고 그 밖에 제한 있죠? 그 밖에 제한 등은 뭐냐? 이거 기본적으로 토공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뭐냐 그러면 이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아셨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죠? 확인이 안 되는 건 뭐 통해서 부동산 종합 정보망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개는 이어져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 정보망 이렇게 딱 연결해서 확인 방식이 몇 개 있더라? 4개. 자주 나왔던 이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OX. X죠. 시군조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입지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인 설명서 했을 때 보실게요. 토공하고 있잖아요. 밑에 입지가 나오는데 이 토공의 특징 하나 더 적죠. 확인 설명서 사식 있죠. 사식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참고로 토공은 1식, 2식, 3식에는 나오는데 어디 없다고? 사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입지가 있으면 입지가 나오는데 입지는 딱 기억할게. 역시 입지도 사식에 없어요. 사식의 기재 항목이 아니다. 그러면 1, 2, 3식이 나눠오겠죠. 자 그러면 도로 이 항목을 잘라야 되는데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 시설까지 나오죠. 여러분은 일단 그거 나오니까 교육 판매 의료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식이 1식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식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가 2식이고 도로 대중교통까지가 3식 기재 항목이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입지 가운데 도로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어디에만 나온다고? 1식에만 있습니다. 교육 판매 의료 시설 나중에 다시 체크하실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서식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토공하고 있잖아요. 토공 입지는 어디에 없다고? 사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보입니까? 비선호 시설 유무가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1식, 3식 제목 앞에다가 번호 앞에 비선호 시설은 몇 식에 있다고? 1식과 3식에 나옵니다. 1식하고 3식만.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보이시죠? 밑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 보입니까? 그 가운데에다가 적어요. 임대차 생략 가능이라고. 그래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건물 공시 가격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아셨죠? 반드시 체킹하실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생략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조세 가시면 그 제목에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어디? 취득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 항목이 몇 개 있다? 3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보이시죠? 자 거기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 그러면 건조당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그 다음에 경공매 특이사항을 어디 적는다고? 실제 권리관계 안에다가 기재한다 이렇게요. 건조당 채권 최고액,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경공매 특이사항까지 거기다 딱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내외 시설물의 상태 갑니다. 상태 중에 소방 보입니까?
서왕 옆에 체크하시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딱 체크하시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일식에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 있죠. 그게 뭐냐면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말 그대로 단독 주택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가지고 확인되어 있게 되거든요. 아셨죠? 예, 그게 통과 안 되면 사용 승인 자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로 상태 있죠. 도배 옆에다가 1 딱 적고 일식. 도배는 어디만 나온다? 일식에만 나옵니다. 일식에만.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있죠. 역시 일식 딱 적으시고.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자 3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제 상한이죠. 예, 그리고 3번 중개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닙니다. 별개 항목이고 중개보수다 그럴 때 자 옆에 빈 공간 있죠. 거래 예정 금액 기준이라 적어요. 중개보수는 실가 기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기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산출 내역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 내역,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한다가 맞고요. 아까 세율은요. 계략적 세율입니다. 듣고 있죠? 예, 그래서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있죠. 그 마지막 줄에 부가세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부가세 별도 돼 있죠. 예, 요거까지.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냥 설명서를 받았다라는 확인에 지나지 않고요. 근데 개공은 뭡니까? 서명 및 날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답니까? 모두 다. 아셨죠? 모두 다. 이 서명 및 날인은 책임의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식이 나오는데 자 이식은 주의하실게요. 차이가 나는 것만 보면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자 넘겨보면 169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이식 있죠. 눈으로 자 훑어보면 밑에 입지 보입니까? 입지에 보니까 어디까지만 있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있고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이 없죠. 예, 그런 차이점. 그 다음 뒤로 가보시면 뒤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보면 소방 보입니까? 소방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뭐라 되어 있죠? 소화전 비상벨 딱 체크하시고 소화전 비상벨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또 밑에 거기 10번에 보면 벽면 보입니까? 도배 없죠? 환경도 없죠? 예, 그런 것들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른쪽 171페이지에 작성 요령의 9번 보십시오. 9번 번호 찾았습니까? 9번에 두 번째 줄 뒤에 그 밖의 시설물 봐봐요. 상태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정화 시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정화 시설 용량, 용수 시설 내용을 기재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이 딱 나왔을 때 뭘 파악해야 돼요? 용도를 파악해야 돼요. 상업용인지 그죠? 공업용인지.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상태 부분에 전기 용량이 나올까? 안 나오겠죠. 뭐만 적으면 돼? 오수 정화 시설 용량만 기재하면 돼요. 용수 시설이라든지 전기 용량은 상업용이 아니라 뭐라고? 공업용이니까. 이해하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의 구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설명서의 기재 항목을 딱 보면, 자, 설명서는 1식부터 몇 시까지? 4시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식부터 4식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등기부상의 권리 있죠. 그 다음에 표시사항, 실제 권리항 9번, 보수 중 13번, 조세 있죠. 8번,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까지. 권리 표시는 실수로 족고에 이 뭔지 아시겠죠? 이건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재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묻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6개는 들어가 안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셨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설명서 작성할 때 일식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일식에만. 뭐 있을까요? 도배 기억나시죠? 도배. 환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입지 가운데 교육, 판매, 의료, 시설 기억납니까? 교육, 판매, 의료, 시설 일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가운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었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방입니다. 감지기. 이건 일식에 있죠. 일식은요. 소화전 비상벨이 있습니다. 달라요. 소방이. 그리고 하나 비선호 시설이 나오는데 비선호 시설은 일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식도 있고 삼식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적어 드린 거냐면 보통 물을 때 주거용 건물하고 비주거용 건물 두 개의 차이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선호 시설도 어디에만 있다요? 일식에 있다고. 이식에는 없고.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일식에만 있는 거 딱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일식 말고요. 사식에만 넣는 게 있어요. 아까 뭐였죠? 토공하고 뭐하고 입지. 아셨죠? 이건 뭐 어디였다고? 사식에만 없어요. 1, 2, 3식에는 들어있어요. 물론 입지를 아까 보셨지. 이게 1, 2, 3식에 다 똑같진 않죠? 입지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을 봐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임대차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게 뭐냐? 조세. 아까 방 빠졌는데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취득이라 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게 뭐였었죠? 토공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뭐다? 건물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서의 기재 항목의 차이, 설명서의 구성, 이렇게만 기억하면 확인 설명서에 관한 기본 내용은 정리가 된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가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 딱 가서 자 제목 첫 번째 제목 누가? 개공은 컷. 누구도 할 수 있죠?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컷. 중개가 완성되었다. 뭐 언제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 말입니다. 이게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컷.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이 하겠죠. 누구도 할 수 있죠?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 작성하여까지 그다음에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쌍방이죠. 몇 년 동안? 5년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는 몇 년이라고?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존할 의무가 없죠? 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작성 교부 누가 합니까? 개공해야 되죠. 보존 의무자 누굽니까? 개공입니다. 주의하실 건 작성까지 컷 해봐요. 작성까지는 소공도 가능한데 교부 보존은 오로지 누구? 개공만 합니다. 그럼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2번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및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는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개공해야 됩니다. 그럼 소공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두 번째 줄 끝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은 혼자 합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죠. 소공이 그러니까 소공이 의무가 되는 경우는 앞에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앞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뒤에는 함께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될까요? 서명 및 날인의 의미가 뭐랬죠? 책임지는 자는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어떤 경우든 의무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어떻게 말이 나와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OX. X입니다. 의무 없습니다. 아셨죠? 보조를 했건 말았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거래계약서의 교부 및 보조는 누구의 의무라고? 개공의 고유 의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면 관련 위반은 뭐다? 업무정지인데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인데 그중에 딱 하나 예외가 뭡니까? 이중계약서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4번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그래가지고 이건 뭐라고? 뒤에 적어요. 그냥 상취만이라고.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제재가 세죠. 해볼까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취와 1대1, 이중사무소는 상취와 1대1, 이중계약서는 상취만. 그러니까 형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딱 그거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등을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틀린 거 아시겠죠? 이중계약서는 뭐만? 상취만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표준서식 1번 누가요? 국장은 권장할 수 있다 줄 딱 것이고 두 개 체크했습니까? 권장할 수 있다에 줄 것고 옆에 적죠. 뭐라고? 사용 의무 X. 표준서식을 정하더라도 개공은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될까?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필수 기재사항. 자, 계약서는 백지에 작성해도 될까? 백지상으로도 작성할 수 있죠. 다만 백지상에 작성하더라도 2번 필수 기재사항 몇 개입니까? 9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줄 것죠. 인적사항에 줄을 딱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1 줄 것이고 6번에 권리 이전의 내용에 줄을 것이고 8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까지요. 이 네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 듣기만 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택에 그죠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건조당을 말소하고 난 이후에 이전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매도인에게는 완전한 권리 이전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자가 그 채무를 안고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조율해 주는 게 뭐냐면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제한 물권 등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뭐라고? 권리 이전의 내용의 그죠? 내용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가 그랬는데 자,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업무정지. 그럼 소공은 뭐겠어요? 네, 생각할 게 없어요. 자격정지예요. 다만 그중에 딱 한 개 이중계약서는 뭐라고? 상취.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딱 흘러가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림보다 흘러가는 대로 딱 정리를 해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손해배상 요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법 제30조에 보면 1항은 과실 책임이고요. 2항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어떤 게 중개행위인지? 업무상 행위고 이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고 그죠?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뭘까요? 횡령, 전세금 편취를 말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판례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고의과실입니다. 자, 거기 지금 1번의 항목 있죠. 손해배상 책임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인데 중요한 거 봐봐요. 여기 어떤 과실입니까 이게? 경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또 고민한다.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과실이면 돼 그냥. 이야기죠. 근데 자꾸 혼자 생각해요. 과실 뭐지 이게? 중과실? 경과실? 그런 시험에 고의 중과실로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X야. 그건 무슨 말이죠? 중과실만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 경과실은 책임 안 지고 다 져요. 과실이면 돼.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뭐냐면 중개사무소를 제공하였을 때 이번에 2번 항목입니다. 사무소를 제공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 무슨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있죠. 정신적 손해 다시 말해서 위자료가 나옵니다. 위자료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됩니다.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자 누구요? 의뢰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딱 여기까지. 이것도 손해배상 요건도 지문에 사이사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보니까 1번이 뭐라고? 과실책임이고 2번이요? 무과실책임이에요. 그러면 2번 이런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고? 보정을 설정하는데 누가? 예, 모든 개공입니다. 등록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개공인자는 다 그죠?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까요? 거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요? 등록 전입니까? 등록 후입니까? 등록 후부터 하셨죠? 등록 후부터 등록한 때는 이 말입니다. 보정 방법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2번 행위자가 나오는데 행위자 그러니까 개공 고용인이죠. 주의하실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전에 현행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정을 설정할 때 언제부터 한다고? 등록 신청 시가 아니라 등록 후부터 한다고요. 등록한 때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뒤에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딱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인 행위 및 결과가 나오는데 자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라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손해에 국한된다? 재산상 손해에 국한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오른쪽 보정을 설정합니다. 방법 몇 개 있다고? 자, 보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정보험 있죠? 두 번째,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이 나옵니다. 자, 공탁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법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법원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임치합니다. 그리고 공탁의 성격은 변제, 담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담보 공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딱 맡겨놨잖아요. 그럼 법원이 돈을 주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 사망했다 하더라도 몇 년간은요? 3년간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 금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 똑같죠? 기억해. 보정 방법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보정은 누구를 위한 보정이겠어요? 개공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제3자예요? 제3자. 누구? 의뢰인. 의뢰인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한데 보정 방법 몇 개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3개 있네. 이게 끝이에요. 3개 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이 있습니다. 자, 보정 금액이 나옵니다. 보정 금액이 역시 분류가. 자, 법인일 때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 그죠? 그럼 분사무소는요? 1억 이상을 추가로 이렇게 추가란 말은 분사무소의 개수가 늘어가면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1억씩. 분사무소 개수가 2개다? 법인의 보정 금액은 2억. 4억이죠 전체? 합의 4억. 그러면 4억 책임을 지는데 이 분사무소의 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누가 진다? 법인 전체로 집니다. 법인 전체로. 됐죠? 법인 전체로. 자,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있죠? 법인 아닌 자 개인이죠. 얼마?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 농협은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때는 등록 후부터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라고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아셨죠? 얼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요.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보증 금액은 그러니까 종별에 따라 차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보증금이 뭐냐고 물어요. 보증금액은 개업 공인 중이다. 개공의 손해배상 한도다. 손해배상 한도를 의미한다. X. 이만큼만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정설정 신고서 쭉 해가지고 보시면, 근데 보정설정 시기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하잖아,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꼭 신고합니까? 신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요거. 그리고 보정 변경 딱 그러면 보정 변경 그러면 말을 붙여요. 어떻게?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이라고.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전 보증에 가입한 상태 그림 그랬죠? 제가 하나 그리는데 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꿉니다. 그죠? 그러면 공제 가입이 먼저입니까? 보험 해지가 먼저입니까? 공제에 가입을 하고 보험을 해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는 중복 가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개 행위가 있었고 공제에 가입한 이때 중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 지급할까요? 사고 당시입니까? 행위 당시입니까? 행위 당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여기 그만둬도 마찬가지죠. 그만둬도 최소한 그 당시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지금 현재 업을 그만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입했다면 이야기했죠. 그런데 보험이 아니라 만일에 공탁에 가입했어요. 전액을 맡겨놨겠죠. 근데 보증을 바꿔요. 돈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돈을 지급하는 건 공탁기간이니까. 그래서 보정 변경 시에도 몇 년간은요? 3년간은 회수하지 못한다. 이해하십니까? 요거. 그 다음에 보정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만료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데 줄 거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다가 줄을 닦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 껐죠? 그러면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입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그죠? 저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설명 나왔죠? 설명대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하고 그리고 관계정서, 사본교부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까지. 그 다음에 밑에 5번 보험금 청구입니다. 자, 지급 청구합니다. 누가? 중개의뢰인이 컷 하시고요. 누구한테? 바로 밑에 보정기관에다가 바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번 보정의 유지하고요. 이건 보정 재설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누가 개업공인계산은 보정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죠. 자, 이거 공식처럼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며칠? 1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보정보험이 있죠. 보정보험이나 공제는 재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공탁의 경우에는 돈을 맡겨놨었죠. 돈이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공탁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메꿔야 되는 이 돈이 지급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죠?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어디서 부족하다?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며칠요?
10월 이내에 딱 이 두 개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은 자 일단은 발생한 손해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마지막 줄 보세요. 중개 의뢰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있죠. 예, 그리고 3번 분사무소에 발생한 손해는 쭉 가세요. 법인 전체 보정 한도 내에서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다 그랬을 때 자 1번에 보통 3년 돼 있죠.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그 시효가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두 번째 줄에 공제 주거세 공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 지급 청구권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예전에는 계약 체결일부터였거든요.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 그죠? 이거는 중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제지 무보정. 자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소 옆에다가 적어놔요. 기계적으로 무보정 상취, 무보정 상취. 그리고 미설명 미교부입니다. 중개가 완성될 때 설명하지 않았다 하는 거 있죠. 나중에 걔 이 손을 잡아야 할 때 이 손이에요. 백과. 즉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는 뭐더라? 백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